일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일반 어떤 뭐 분들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기사를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근데 많이 이렇게 그 버즈워드처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응급실 뺑뺑이, 그다음에 뭐 소아과 오픈런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어떤 자료를 보니까 뭐 한 해 응급실에서 이거를 이 표류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뺑뺑이 하다가 사망하는 인원이 한 3,000명쯤 된다. 그런 통계를 제시하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의 본질이 뭐고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아청소년과에서 통계를 한번 냈는데요. 저 정확한 통계를 잊어버렸는데 한 그게 인터벌이 10년이었는지 20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매년 들어오니까. 네, 그 지금 확 크게 줄어서 그렇지 의사 숫자는 그동안 꾸준히 계속 늘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지원자가 확 줄게 된 거는 이대 목동 병원에서 이제 신생아 그 중환자실에서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의사들을 구속하면서 교수진들을 그러면서 의사들이 거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원자가 확 급감한 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전체 숫자는 계속 지금 늘어왔죠. 그 소아청소년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85%가 느는 동안에 신생아들, 그러니까 그 소아 연령대 아이들은 40%가 줄었어요.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소아청소년과 뺑뺑이 저기 그 오픈런이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의사는 왕창 늘었고 늘어났는데 네, 아이들은 아이는 줄었으니까 줄어드니까. 네. 손쉽게 진료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오픈런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겼느냐? 이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이 오픈런이라는 얘기 나올 때마다 정말 막 울분을 감추지 못하는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중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그만둔 의사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소아청소년과는 비급여라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로 손실 보는 걸 비급여로 보전을 해야 되는데 보전할 수 있는 비급여가 그런 구조가 없고, 없다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아이들 진료하면은 이제 평균 진료 초진하고 재진해서 평균 진료비가 뭐 한 2,000원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그 환자 부담, 그러니까 엄마가 내겠죠. 그게 지금 500원인가 600원인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내는 돈 값어치의 진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 대한 존중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떠나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지원자가 이제 많이 급감했죠. 그런데 그러면 오픈런이라는 게 그래도 오픈런 안 생겨야 되는데 왜 생기느냐? 그래서 어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어떤 의사 단체였나? 그 오픈런이 있는 병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다 찍었어요. 동영상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침 시간에만 모여요. 확 몰리고 그 다음에 텅텅 비어요. 몰리는 시간대가 딱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주부들이나 예를 들어서 네, 이런 맞아요. 분들이 네.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네, 시간이 네, 정해져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만 오픈런을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텅텅 비어 있고 팔이 그러니까 약간 날리는 이게 건 저희 뭐 이렇게 그림 중에서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칼 도망가고 있는데 그걸 맞아, 딱 카메라 그거예요. 딱 이렇게 네, 하면 네, 그 네, 사람이 네. 칼로 찌르고 있는 것 같은 네, 보이게 네, 만드는 네, 그런 네, 맞습니다.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 이제 그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응급실 뺑뺑이. 네. 네.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응급의료법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오늘자 조선일보에 이번에 개혁신당의 비례 1번으로 당선이 된 이주영 의원이 선생님. 이주영 선생님이 이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이분이 그 소아응급의학과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떤 법을 앞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했더니 새 법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악법들을 고쳐나가는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본인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게 아이고 여기 제가 캡처한 줄 알았더니 캡처가 안 돼 있군요. 죄송해요. 그걸 찾았었는데 네. 어, 응급실에서 환자를 일단은 이건 제가 정확하게 그쪽을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환자를 일단은 받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되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예, 그러면 환자들이 안 받으려고 하겠죠. 애초부터. 그런 제도적 허점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한 연도수는 잊어버렸는데 응급실의 퀄리티를 올린다고 하면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요건 자체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이를테면 당직 의사가 몇 명 있어야 되고 과별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인력풀을 다 갖추지 못하면 그 응급실을 운영을 할 수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기존의 응급실들 많았겠죠. 다 폐쇄됐습니다. 그럼 응급실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죠. 갈 수 있는 응급실이. 그러면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있는 응급실을 다니던 데에서 그 응급실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응급실 뺑뺑이를 만든 거죠. 네. 그 제가 사실 뭐 저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제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그 응급실이란 곳은 기본적으로 텅텅 비어야지 좋은 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응급실이 꽉 차 있으면 사실 그거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뭐 전시 상황도 아니고. 네. 근데 응급실이 텅텅 빈 상태에서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병원도 또 수익 구조가 있어야 되니까 다른 곳에 있는 데에 어떤 수익을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왜냐면 응급실 자체적으로는 뭐 그 응급실을 다 유지할 만큼 그 프로핏이 나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더욱이나 음, 응급실을 뭐 수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응급실이라는 곳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응급실은 경영적 차원에서는 응급실에 온 사람이 입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영적 측면에서는 이제 선호하죠. 근데 와서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또는 와서 바로 사망을 한다든지 물론 장례식장을 또 뭐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네. 달귀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응급 의료에 대한 수가도 진짜 적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지금 즐겨서 운영을 하는 곳은 없죠. 단연코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제가 한번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의사협회장 하던 시절에 제가 그때는 이제 집이 양평에 있는 서종에서 이제 출퇴근할 때인데 밤에 저한테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너무 과로를 하고 쓰러졌는데 집에서 그래서 결국 119가 와서 저를 이제 근처에 있는 화도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로 이제 이송을 했는데 그래요. 네. 거기서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수액을 달고 한 5시간, 6시간 정도 머물다가 검사 다 받고 수액 치료 받고 그리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는데 2만 얼마를 내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뭐 저한테 대한 뭐 디스카운트 그런 거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응급의료 이 의료 수가라는 게 참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민을 위해서는 진짜 좋은 일인데 그런데 병원이 유지가 되어죠. 예. 이 미국의 예를 들면 좀 너무 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만 미국은 앰뷸런스 한 번만 이용을 해도 뭐 큰일 나잖아요. 큰일 거기서는. 나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이용 안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아니 그 제 지인이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말에서.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에 가서 2박 3일 입원해 있다가 다행히 크게 안 다쳐서 나왔는데 그 당시 비용이 제 기억에 5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미국적인 이야기네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보험에서 커버를 많이 해줘서 본인은 그 당시 우리 돈 한 몇십만 원 정도 내고 나왔다고 하면서 그때 영수증을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뭐 그것도 이제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인데 저는 우리나라도 정상이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하나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지금은 수가가 약간 바뀌긴 했습니다만 소아 중환자실이라고 있어요. 소아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이 우리나라에 지금 13개 병원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근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사협회장 했을 때 당시 통계로 병상 하나당 평균 1년에 5천만 원이 적자되는 거예요.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10개를 갖고 있으면 1년에 5억이 적자가 나고 20개를 갖고 있으면 20억이 적자가 납니다. 그 병상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 병상을 가동하는 게. 그러니까 병원 경영을 생각하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계속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